안녕하세요. 인스턴트 독후감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입세를 읽고 쓴 독후감을 소개해 줄 건데요.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학년 아니면 4학년쯤 된 친구가 썼던 독후감이에요.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봐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은 독후감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한 글을 고치는 방법도 알려줄 거니까 끝까지 보고 나중에 자기가 쓴 글을 고칠 때 이용해 보세요. 그럼 시작합니다.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. 병에 걸려 힘들고 괴로워 삶을 포기한 존 씨가 말했다. 존 씨와 같은 화가이자 존 씨의 친구인 수는 존 씨가 아픈 것이 걱정되어서 빨리 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우선 시작 부분입니다. 일단 인상 깊은 장면부터 시작했는데요. 이 장면에 대한 내 생각과 감상 위주로 나머지 독후감을 작성할 거예요.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을 쓸 때는 책 내용을 그대로 써도 좋고 적당히 간추려 써도 좋아요. 단, 줄거리 관련된 분량은 항상 200자 이내로 써주세요. 저는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대화문으로 시작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 설명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하지만 항상 말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돼요. 다음은 중간 첫 번째 부분입니다. 잎이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존 씨가 삶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. 나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. 그 이유는 삶은 한 번뿐인데 그렇게 귀중한 걸 병 한 번 걸렸다고 놔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. 내가 존 씨였다면 열심히 치료받아서 본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. 독후감 처음 부분에는 인상 깊은 장면을 이야기하고 독후감 중간 부분에서는 그 장면에 대한 내 생각을 썼어요. 이때 사용한 방법이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본 건데요. 일단 그 장면에 대한 내 생각과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,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지 이유까지 생각해서 썼어요. 보통 여기 보라색처럼 어떻게 행동할지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도 써주는 게 좋아요.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. 왜 이렇게 할 거지? 그러고 나서 그 답변을 여기 빨간 네모처럼 써 넣어 보세요. 이렇게 단순히 나라면 어떻게 했을 거다 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할지에 대한 이유까지 쓰면은 글쓰기가 훨씬 풍부해져요. 다음은 중간 두 번째 부분입니다. 존 씨의 친구 수는 이런 존 씨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? 수는 참 인정 많고 착한 것 같다. 힘들게 간호해주는데 삶을 포기하거나 하고, 그런데 수는 군말 없이 간호하니 진짜 착한 것 같다. 전에 내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 엄마가 수처럼 나를 돌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다. 어머니도 수처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다. 크게 나누자면은 여기 빨간색은 인물에 대한 내 생각이 드러나 있고요. 보라색은 관련된 경험을 썼어요. 그런데 읽어보면 뭔가 조금 어색한 곳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는 모르는데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조금 뭔가 어색한 곳이 보일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글을 조금 고쳐볼 거예요. 여기 지금 색깔 넣은 곳들부터 고쳐볼 건데요. 잘 봐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일단 글 고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줄 건데요. 첫 번째는 순서 바꾸기예요. 지금 저 어색한 부분을 순서만 바꾸고 약간만 다듬어 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예요. 자, 여기 바꾸기 전 수는 참 인정 많고 착한 것 같다. 힘들게 간호해 주는데 삶을 포기하기나 하고, 그런데 수는 군말 없이 간호하니 진짜 착한 것 같다.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. 이렇게 힘들게 간호해주는데 존 씨는 삶을 포기하려 하다니, 그런데도 수는 군말 없이 간호해주니 참 인정 많고 착한 것 같다. 자, 이렇게 순서만 바꿔줘도 느낌이 조금 다르죠? 물론 순서만 바꾼 건 아니에요. 보라색 부분을 쓰다가 자기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래서는 깜빡한 존 씨도 넣어줘서 누가 간호해주고 누가 삶을 포기한 건지 확실히 구분해줬고요. 그리고 똑같은 말을 빼서 바꾸기 전에는 착하다 라는 말이 2번 들어갔는데 바꾼 후에는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꿔주고 한 번으로 줄여서
전체적인 감상이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. 자,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고쳐봤는데요. 다음 부분도 한번 고쳐볼 거예요.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수처럼 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갔네요. 여기가 많이 어색한 건 아닌데 이것도 한번 고쳐볼게요. 여기는 훨씬 간단해요. 그냥 같은 말이 2번 들어간 걸 한 번으로 줄여볼게요. 어때요? 위에 들어갔던 말은 없어도 괜찮아 보이죠? 이렇게 과감하게 같은 말만 없애줘도 글이 조금 더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글을 고칠 때 참고해 보세요. 자, 그럼 다 고친 글입니다. 화면을 멈추고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.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. 처음부터 완벽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일단 쓰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고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럼 끝부분으로 넘어갑니다. 이 책을 읽고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거다.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하며 살 거다. 그러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. 자, 여기를 보면은 일단 처음에 교훈, 그리고 결심, 마지막으로 바램, 이 순서로 썼죠. 그런데 이 친구는 성격이 조금 활발한 친구였어요. 그래서 이런 감상이 나왔는데 반대로 조금 많이 얌전한 친구의 마무리 감상도 비교해서 보여줄게요. 만약에 오늘이 존 씨의 마지막 날이라면 먹고 싶은 것이랑 하고 싶은 것을 해주고 싶다.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해주고 싶다. 나도 마지막 날이 오면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을 사주면 좋겠다. 그럼 마지막에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. 이 친구는 책을 읽고 난 감상을 자신의 바램 위주로 썼어요. 아까 그 친구랑은 글의 내용도 차이가 나지만 글 쓰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나죠. 항상 말했듯이 마무리에 뭘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면 교훈, 결심, 바램 이 순서로 가면 좋아요. 하지만 이 친구처럼 뭔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확 잡히면 이런 식으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. 두 친구 모두 자신의 성격이 글에 그대로 드러나서 너무 좋았던 독후감 마무리였어요.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?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글을 썼으면 좋겠네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